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진행 중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 증시도 빨갛게 불타오르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미국의 대형 회사의 M&A가 있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시작하자마자 1%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유나이티드하고 레이시온이 합병을 하면서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2.54% 급등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세계 증시가 멕시코 관세 이슈 이후에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국 증시도 세계 증시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은 한국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4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끝났는데 유럽장, 미국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야간 선물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0.3% 정도 올랐는데 장중엔 더 올랐었어요.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종가에 이렇게 쫙 내렸는데 시작부터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하고 레이시온이 합병을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뉴스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급등을 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전부 다 1% 이상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무슨 업체냐 아시죠 여러분? 유나이티드 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천 유나이티드? 아니죠. 자, 항공기 업체예요. 항공기. 유나이티드 항공이라고 되게 유명한 항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직접 타봤을 때 놀랐던 거는 승무원이 아줌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들이 대부분 되게 아름답고 젊고 예쁜 스튜어디스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아주머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길래 역시 글로벌 항공사는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무위키나 이런 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인종차별 발언에다가 서비스도 후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나이티드라고 불리는 항공이기도 한데 이번에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바뀔지 좀 기대가 되네요. 나 그때 유나이티드 항공 탔을 때는 내가 물론 못 알아들으니까 뭐 서비스가 좋고 뭐 하고 뭐 그런 걸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충격이었었어요. 나는 스튜디오디스 하면은 아주머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쪽은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더군요. 아무튼 다우는 저 뉴스하고 상관없이 1% 정도 올랐었어요. 왜냐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 영향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우 쪽은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나스닥 같은 경우 1% 가까이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라던가 유가를 살펴보시면은 환율은 약간 내려가지고 1181입니다. 어제 1184였는데 0.011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53불이 됐죠. 원래는 어제 54불에서 55불 넘어갈 것 같았는데 국제 유가가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감산이 안 될 거다. 불확실성에 1.4%가 또 하락이 됐어요. 감산이 될 거라는 뉴스에 올랐었는데 감산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오르는데 오르락 내리락 정말 대단하죠. 어제 S-오일이 4% 가까이 올랐었는데 그게 감산을 할 거라는 뉴스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 떨어졌죠. 오늘같이 지수가 막 불기둥이 뽑는데도 불구하고 S-오일 같은 경우에 오늘 0.47%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수급도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시면 오늘 2.58%가 올랐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25%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부양책이 나오고 이런데 다시 뚫고 3천까지 가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얘네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게 2,900인데 우리나라는 3,000을 찍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중국을 뭐 무시하고 그럴 건 없어요. 증시에서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올라와 줬는데 얘네가 좀 달려주고 그러면은 우리 쪽에도 이제 좀 지수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가 분명히 내가 1% 가까이 올랐던 걸 봤었는데 종가에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니 0.21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매수는 아니어도 얘네는 이렇게 기간만 들어왔고 셀트리온은 양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셀트리온은 1.76%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신라제는 3%나 올랐는데 그 덕분에 오늘 코스닥이 1%대 상승을 했죠. 쟤네가 좀 가져야지 코스닥이 팍팍팍팍 오르는데 지금 얘네가 뭐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 뭐 그래봤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얘는 좀 원래 가벼운 종목이라서 막 7%, 8%막 그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오를 때도 되게 많은 종목인데 11%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장에도 막 2% 오르고 막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게 막 3%, 4%밖에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아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52주 신저가 찍고 이 위에 매물대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여기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 이런 데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죠? 지금 중소형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피약을 쓸 경우에는 카피약 성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 이름을 적어놓고 원래 자기네가 쓰던 뭐 파파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녹시딜 짝퉁 뭡니까 모나드라던가 이런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성분만 이제 써놓는 걸로 이제 의학법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중소형 제약주들이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제약주 자체가 지금 수급이 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같은 날에도 세게 들어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진짜 5% 6%더 띄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 세게 안 사죠. 기관 해봤자 여기 금투 좀 있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내가 3% 이상 오르는 걸 봤는데 종가는 2.54%로 떨어졌어요.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최근에 중국 레포트 때문에 꺾였었는데 여기서 좀 꺾였었는데 그 뒤로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애플 휴대폰 관련주 BH CH도 아니라 BH가 오늘 6%대 올라왔어요. 쟤네가 올라가는데 얘네는 3일간 계속 내리더니 오늘 이렇게 한번 팍 오르면서 지난번에 빠졌던 걸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회복해서 올라가려면 시간 꽤 걸릴 겁니다. 애플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애플 스토어에서 실적이 나온 거지 절대로 아이폰이 많이 팔려서 실적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플 부품주가 위로 지금 올라가고 매출이 증대하거나 뭐 그러기에는 2, 3분기 힘들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제재하면서 화웨이 휴대폰을 더 많이 쓰거나 그러면은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더 힘을 못 발휘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단순하게 반등 나오는 거에 지금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애플 관련주들은.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초가가 얼마였죠? 0.73부터 해가지고 장시작 5분 만에 2% 가까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1.98%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빠져서 1%대로 딱 마감을 했는데 대규모의 M&A, 아까 말했죠. 유나이티드 대규모의 M&A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을 했어요. 회복하기보다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럽 전부 다 지금 야간 선물도 좋고 야간 선물도 지금 좋죠. 그리고 유럽장도 개장을 했는데 막 1%대 급등하는 나라도 있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지금 개장을 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장 초반부터서는 어떻게 됐다? 오늘 장 초반에는 개인은 계속 팔고 기관이 세게 샀었어요. 기관이 지금 옵션 만기 때는 아주 버팀목이 되면서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시작부터서 촥 던지고 외국인과 기관 근데 외국인은 막판에 여기서 산 거지.
초반부터 안 샀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끝까지 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우리 지금 옵션 만기 때까지는 계속 땡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도 땡기고 오늘도 땡기고 외국인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수급적으로 이렇게 살짝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이틀 들어왔어요. 이틀 들어왔는데 이거 해봤자 2천억 약간 넘죠.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시면은 더 암울해요. 여기 하나밖에 없고 여기 들어왔던 거 여기서 다 팔고 뭐 이거 좀 남았는데 거의 코스닥에는 수급이 메릴 애들 빼고는 별로 잘 들어오지 않는데 뉴스에 이런 게 있어요. 메릴 린치 시장 교란을 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겠다. 초단타는 메릴 린치 시장에서 제재 가한다. 뭐 거래소에다가 일단은 경고 주의를 주고 말을 안 들면은 제재를 가하겠대요. 와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 제재를 가한다는 게 5억이에요. 벌금 5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수익을 한 번에 걷어가는 게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라던가 뭐 그런 거 같은 것도 수익을 얻으면은 이 1천억 원대 아니면 몇백억 원대 이렇게 수익을 거두는데 금강원에서 뭐 벌금형 때려봤자 2억에서 막 5억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 주의라던가 뭐 이런 거 벌금 맞는다고 해봤자 눈 하나 꿈쩍거리겠습니까?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엔 거래소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째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저도 지금 연기금이 많이 사는 거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예전과 다르죠. 지수 2000 깨지거나 2000대에서는 맨날 연기금이 아니라 금투가 지켜줬었고 연기금이 팔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연기금 자금운용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또 다시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처럼 2000 밑에서라던가 2000 언저리에서 사는 것 같고 지금 또 얘네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죠. 얘네는 이제 2000대라던가 2100만 넘으려고 하면은 팔죠. 거의 이렇게 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샀고 근데 이거 옵션 만기 때라서 그리고 금융투자는 오히려 코스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데 연기금은 코스닥에서도 열심히 사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매수세가 없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그렇게 세게는 안 들어와요. 투신은 옛날에 투신 같지가 않아요. 투신이랑 연기금이 막 지수 지탱해주고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세게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세게 안 들어와 주면은 연기금이라던가 투신이나 이런 애들도 매수세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많이 안 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라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면서 사지만 연기금이 보통 요즘에 어떻게 사냐면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떻게 사냐면 밑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이 위로 안 사고 밑에다 걸어놔서 장 끝나면 매수로 잡혀도 주가는 계속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물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가랑 지수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 종가 고가로 끝난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종가 고가로 안 끝나고 장에 시작할 때 시초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장 끝나면은 상승은 했으나 시초가 밑에서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646 종목이 코스피에서 상승을 했고 183 종목이 내렸죠. 코스닥도 886 종목이 상승을 했고 316 종목이 내렸죠. 그런데 지금 옵션 만기가 지난번이랑은 다르죠. 지난번 옵션 만기가 어디였죠? 자, 여기였습니다. 지난번 옵션 만기 때는 그냥 3%대 밀어버리고 그 다음날 1%대 밀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1%대 밀어버리고 7%를 뺐어요. 7%. 선물 옵션 만기 때. 자, 지난번에 이렇게 당한 게 있는데 개인들은 어떻다? 개인들은 지난번 당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쉽게 못 들어가요. 개인들은 오늘 팔죠.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이렇게 막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뭐 투매가 나오고 1월 4일에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이 계속 머리에 새겨 놓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여기 영상에서 그냥 건너뛰기 해가지고 패스해서 들으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주식 유료 강의 같은 걸 들으면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다는 게 뭐냐면은 강사 한 명이 있으면 1강부터 4강 이렇게 뭐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새로운 걸 하느냐? 아니에요. 1강부터 4강을 다시 복습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또 말합니다. 앵무새처럼. 근데 내용이 약간 좀 바뀌고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거. 막 이 사람 리먼 사태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 똑같이 또 얘기를 하고 똑같이 또 해요. 근데 이 사람 강의를 그러면 한 번 들은 사람 또 안 듣느냐? 아니요. 또 듣습니다. 왜? 분명히 한 달 전에 자기가 들었었는데 실전에서 그걸 까먹거나 아니면은 원칙을 안 지키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큰 손실을 보고 다시 되새김하러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나도 이렇게 배워왔었고 그리고 절대 나쁜 날이 아니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이럴 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저럴 때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얘기해줘도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손절 안 하면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진짜 돈이 걸리고 자기 돈이 있는데 내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손절하려고 해봐봐.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이거 손절하면 나 이번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다 날리는 건데 직장에서 땀 흘려서 번 돈 다 날리는 건데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200만 원에 손절할 거 1000만 원 아니 5천만 원 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월급으로 메꿀 거 연봉으로 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런 이야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들으셨던 분들이 이쪽에서 이거 자기가 건너뛰기잖아요. 이게 뭐 생방송도 아니고 녹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전 생방송 안 합니다. 참고로 주식방송은. 코스피도 오늘 아침에 흐름 보시면은 제가 좀 또 찍어놨는데 이거를 휴대폰으로 찍어야지 내가 오늘 몇 개는 이거 장중에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유튜브 편집하는 컴퓨터하고 주식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는데 주식하는 컴퓨터는 노트북을 해서 그런지 느려가지고 뭐 프로그램 키면은 다 끊기고 저것 때문에 오늘 HTS가 다운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찍을 때는 휴대폰으로 찍는데 휴대폰이 용량이 메모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못 찍겠어. 어제 야간 선물은 초반부터서 외국인이 팔고 그래가지고 안 좋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장이 딱 시작되고 9시 16분이죠. 외국인 역시나 팔았어요. 개인만 사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이 좀 안 좋으려나 했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뭐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다. 상하이 종합지수 이제 개장한 다음에 11시 넘어가면 개장했잖아요.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 쫙 사고 개인은 팔고 여기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변화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장막판에 어떻게 됐다? 기관은 2천억 원 이상 사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는 뭐 똑같고 뭐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외국인은 절대로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게 던지지도 않는 편이고요. 그런데 기관이 지금 왜 지금 지수를 방어해 주거나 아니면 좀 끌어올리고 있느냐? 뭐 그냥 내용은 없이 옵션 만기니까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여기까지 지금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또 FOMC 회의 금리 인하 때까지는 전 세계가 지금 좀 숨 쉴 수가 있잖아요. FOMC 때 금리 인하 이 뉴스가 다음 주에 결정되니까 그때까지는 안도 막히가 아니지만 안도를 좀 할 수 있게 숨 쉴 틈을 지금 세계 증시가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뭐 지금 당장 뭐 선물이 급락을 하거나 뭐 원자재가 급등을 하거나 뭐 그런 뉴스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금리 인하 올해 안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노무라라던가 그쪽에서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 믿는데 이 새끼들은 뭐다?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한국에서 해가지고 벌금 물고 그런 애들이잖아.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별로 그렇게 잘 안 믿어요. 근데 얘네가 뭐 금리 인하는 없을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런 거 기사 보면은 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저 FOMC 회의 때는 안 건드리려고요. 지금 약간 숨 쉴 틈을 이렇게 줬을 때 수익 챙겨놓고 FOMC 회의라던가 그때 할 때는 관망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요 상승폭이 1%, 0.7%에서 상당히 상승률은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 세게 안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보다는 지금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뭐 살펴본 것들 아까 이런 거 딱 보면은 장 초반에 이런 거 봐봐요. KC 같은 경우에도 이게 5%대 막 이렇게 뜨고 SGA 솔루션즈 오늘 보안주 상당히 막 많이 올랐죠. 이런 애들도 막 아침에 오르고 그 다음에 한샘이나 이런 예전에 무역전쟁 때 잘 나갔던 그런 주식들은 막 계속 내리면서 다시 연중 최저가 막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고 테스나 이런 애들은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좋으면 딱 뜨는데 아침에 나오자마자 메릴 린치가 이렇게 장난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나무기술이나 이런 애들은 10% 20% 아니 막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12%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빼버리고 이런 걸 몇 개 찍었는데 이거 찍다가 돈 날릴 뻔했어. 나 이거 갑자기 HTS가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유안타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내 노트북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노트북이 저게 좀 5, 6년 됐는데 여러분 주식할 때 쓰는 컴퓨터는 절대로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한 5년 지난 것도 HTS 3개 띄워도 멀쩡해요. 모니터를 막 여러 개 쓴다. 상관없어요. USB 확장 카드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5년 된 거 해도 영웅문 잘 돌아가고 유안타 이런 거 증권 잘 돌아가고 그런데 이 T레이더 자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얘네는 이 MTS도 다운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자꾸 끊기고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은데 설명할 땐 이게 좀 더 글씨가 편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쓰고 있어요. 이거 진행할 땐 이걸로 쓰고 매매는 다른 걸로 좀 해보려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수수료 무료라던가 그게 왜 기존 고객은 안 되고 신규 고객만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증권 사태 나온 다음에 삼성증권 수수료 평생 무료를 하는데 기존 고객들은 평생 무료에 해당이 안 된대요. 그리고 나무도 그렇고 온라인증권 나무 저기 NH 건데 거기도 기존에 계좌가 있으면 안 된대요. 나쁜 놈들이야 이거.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 살펴보면 일단 오픈베이스.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안철수 관련주로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삼성에서 인수한다.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알파고 관련주도 있었죠. 딥러닝 해가지고, 뭐 오픈베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픈베이스 오르고 그랬었고, 옛날에 뭐 삼성전자에서 오픈베이스에 투자하거나 뭐 주가 인수한다 뭐 옛날에도 있었잖아. 2016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가 2014년도에도 있었고 얘하고 일신바이오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뭐 눈을 들이고 있다 뭐 요런 뉴스 갖다가 하는데 그 뉴스 갖다가 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삼성 SDIS래요. 삼성 SDIS에서 오픈베이스를 뭐 인수할지 모른다 뭐 그런 찌라시 하나 띄워놓고 외국인 먹튀하고 개인만 샀죠.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뭐 하겠어. 삼성 핵심 사업 인수 움직임의 상승 뭐 이렇게 하는데 에휴. 자 여기 보시면은 공시 떴죠. 삼성 SDS 오픈베이스 인수설 사실 무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한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풀리지 않았어요.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도 이거 또 동호 애들이 또 장난치고 하려나. 얘는 옛날에도 진짜 몇 번이야 저 딥러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이 장난치는 회사인데 얘가 실적이 좋거나 보안 솔루션이라던가 뭐 이런 관련주인가 딱 살펴보시면은 짜자잔 실적이 안 좋아요. 예, 실적이 전년 분기 했을 때 어떠죠? 2018년 12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영업이익 마이너스고 이렇게 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봐도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완전 장난치는 회사고 내 옛날에 얘 봤을 때가 5천 얼마였는데 봐봐 5천 얼마였다니까 알파고에다가 뭐에다가 이세돌 막 바둑 두고 그랬을 때 그리고 맨날 저 삼성인수 뭐 그거 갖다가 하는데 진짜 많이 맨날 그런 이슈 이런 걸로 빵빵빵빵빵 띄워놓고 그러고 결국에는 다시 빠지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이런 데까지 갔다가 이런 데서 다시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작업 칠 때 그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여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한 50% 넘게 빠졌는데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올라가지고 이쪽에서 만약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다른 종목 들어갔는데 이게 막 이 정도까지 빠졌어. 근데 이렇게 또 될 줄 알고 막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에서 반대가 나와서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지.
이런 걸 보면은 막 기다리면 올라간다가 아니라 기다려도 안 돼요. 이거 자체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가 아닐까요? 아까 재무제표를 봤듯이 문제가 있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기간 중에서 일반 금투를 제외하거나 3월을 제외하고 뭐 연기금이라던가 투신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다른 애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 회사가 좋고 그러면은 외국인 애들이 이렇게 단타 치고 나가겠습니까? 계속 사거나 아니면은 오늘 같은 날도 안 팔지. 근데 지금 보면은 기관 수급이 하나도 없죠. 코스닥 종목이기도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연기금 애들이 뭐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얘는 가이드라인에 못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기관이 사고 싶어도. 물론 금융투자라던가 뭐 사모펀드라던가 이런 애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도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 많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얘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장난치는 주식은 여러분이 들어갔다가 그 장난질에 당해서 주식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아니 뭐 오늘도 뭐 이낙연 관련주 뭐 이런 애들도 또 막 오르고 그랬는데, TK 케미칼이랑 어제 이랜드 올랐죠. 이월드지? 이월드 뭐 이런 애들 막 오르고 끝났는데 그냥 개인 동호 애들이 와서 장난치는 겁니다. 그냥 외국인이야 이런 애들 먹튀하고. 오늘 같은 날 굳이 자꾸 뭐 저런 정치 테마주라던가 이상한 거 건들 필요 없죠. 최근에 바른손 ENA 뭐예요? 기생수는 일본의 그 만화고,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만인가 돌파했죠. 근데 이게 1000만을 돌파할까요? 지금 이게 비수기라서 힘들어요. 이게 비수기인데 지금 원래 700만 이상을 찍어야지 이게 1000만 넘어가고 그럴 텐데, 지금 5월 30일날 개봉했는데 10일 넘었는데 이 속도로는 1000만을 돌파한다고 해도 좀 그렇고, 이게 15세 관람가고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나도 봤고 재밌었는데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까 안 끌까 막 그런 것도 좀 해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올랐다 왜 빠졌다? 다 날려버렸어요. 가진 주식을 다 날려버리면서 얘네가 다날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분을 다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르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왜 이렇게 올랐다? 장이 하도 개판 같으니까 5월 달에 장이 하도 개판 같으니까 이런 이슈에 쭉쭉쭉 올랐는데, 이런 거 여기에서 못 들어갔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점상으로 갔으니까 여러분이 못 들어가지.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샀겠다? 여기서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내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쪽에서 팔았을까? 아니지. 여기서 이제부터 랠리 시작이다. 이제부터 장이 안 좋을 거다. 이거 날라간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데까지는 여러분이 홀딩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도 개미털기야 이렇게 싹 빠져도 개미털기야 괜찮아. 더 빠져도 씨부레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다른 주식 다 오르는데 내 것만 맨날 떨어져 뭐 이런 주식이 있어 하면서 끝장나는 건데, 바른손 ENA 얘네는 원래 좀 장난치는 그런 주식이에요. 얘네가 뭐 실적 좋거나 실적주 절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죠. 뭐 투자 배급사 바른손 ENA 저도 봤어요. 근데 바른손 ENA는 맨날 이런 적자 회사에다가 맨날 뭐 이슈 갖다가 맨날 올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 그래서 저런 것처럼 지금 뭐 정치 테마주라던가 이상한 테마주 들어갈 필요가 뭐하러 있습니까? 일반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뭐 오늘 액션 스퀘어 같은 애들도 막 올랐는데 차라리 MC 스퀘어를 끼세요. 이게 뭐야, 12% 오르고 뭐 그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얘 무슨 종목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있는 관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거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 폼페이오 6월 말 한국 방한, 그래서 비핵화 논의한다 뭐 요런 뉴스에 한창이라던가 아시아종묘 뭐 요런 아난티 같은 애들이 오늘 꽤 상승을 했죠. 특히 아시아종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고가가 가면서 8,0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얘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얘는 그냥 개인 동호 애들이 장난치는 애들이라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죠. 뭐 경농 요런 애들 뭐 사료주, 비료주 뭐 그런 애들 뭐 똑같이 올라왔는데 별다른 변동표가 없어요. 그리고 한창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외국인 애들 잠깐 단타 치러 온 거, 그리고 뭐 아난티 이렇게 오르고 했어도 얘네 이슈 모멘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비핵화 저거 한다고 해도 이게 뭐 다시 이 위에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짐 로저스 아저씨도 이 위에서 물려 있어요. 투자의 규제가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된다. 단편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면은 역시 삼양라면. 자, 그리고 오늘 또 급등했다가 또 내려온 아이크래프트. 얘도 그냥 장난치고 올렸죠. 외국인 이렇게 먹튀하고 개인만 사고. 얘가 왜 올랐을까?
뭐 5G 상용화를 앞두고 올렸다는데 이거 그냥 이걸 또 5G에 올린다고? 어제는 뭐 매직 마이크로를 뭐 고주파수에 5G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얘를 또 5G로 한다고요? 오늘 매직 마이크로는 뉴스가 나왔어요. 시간에서 쫙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는데 무슨 공시가 있었죠? 매직 마이크로 최재훈 대표이사 신규 선임하면서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시간에 단일가에서 투매가 나왔죠. 근데 얘는 진짜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얘는 지난번에 주주 총회 끝난 다음에 하한가 보내고 이번에 뭐 5G 신규 주다 하면서 또 올리고 맨날 스펙 같은 이런 주식이라서 장난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아이크래프트도 똑같아요. 실적 안 좋고 그 다음에 얘도 연기금 같은 애들 못 들어온 주식이에요. 아까 말했죠. 실적 안 좋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기관 애들이 못 들어온 주식이라서 이 금투라던가 사문화 들어오지 이런 종목은 안 해야 돼. 맨날 장난치는 그런 주식 이렇게 장난치고 빼버리고 이런 데서 물렸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거. 4,000원대 물렸으면 이쪽에서 가만히 놔뒀으면 탈출했겠네가 아니라 야 과연 했을까. 만약에 신용을 썼으면 이쪽에서 당연히 반토막 나가지고 반대매매를 나갔을 거고 얘가 원래 얼마짜리인데요. 원래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가 3,000원짜리 드는데 여기서 본인이 물렸을 수도 있지. 아무튼 이런 종목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도 몇 프로야 얘. 21%까지 올려놔 다 빠졌는데 얘는 5G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까 SGA 솔루션즈 오늘 막 보안주도 막 올렸잖아요. 라운시큐어라던가 이런 애들 다 올렸는데 얘도 21% 올려놓고 종가 8%. 얘는 윗꼬리 전문가라고 했어요. 이런 적이 지금 한 몇십 번 계속 나왔지만 얘는 꼬셔놓고 던지고 특히 상한가까지는 안 보내요. 얘가 상한가가 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조심해요. 보안주가 라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진짜 많아. 옛날에 드림 시큐어리티도 그랬고 걔는 뭐 유상증자 문제도 있고 그랬었지만 얘도 이렇게 싹 올랐다 빠지고 그 다음에 또 한비소프트죠? 한비소프트는 무슨 회사죠? 스타크래프트를 옛날에 판매 수입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따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한비소프트 이전에는 LG소프트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명을 바꿔가지고 있고 회장은 김용만 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오늘 급등했길래 뭐 VR이라던가 뭐 그 게임 쪽이 뭐 됐나. 얘가 원래 옛날에 포켓몬스터라던가 포켓몬고 요게 닌텐도에서 만든 거 그 게임이 한국에 출시된다 해가지고 막 상한가고 그랬었거든요. VR 관련주 해가지고 10,000원이 넘었었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배당은 없고 그리고 막 하한가도 가고 그랬었던 그 종목인데 무슨 이유로 이쪽에서 상승을 했을까 살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스웨덴 순방에 참여한다. 뭐 요 뉴스 갖다가 얘가 오르는데 뭐 정치 테마주도 아니고 참. 뭐 기강, 금투 이런 애들 잠깐 장난치러 들어왔는데 별거 없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저기 얘가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수입이 했지. 지금 스타크래프트도 없고 뭐 팡야 망했고 이 회사 자체 부실해요. 부실하다고요. 지금 이때 이것만 없었으면 상패되고도 남았는데 위험한 종목입니다. 위험한 종목. 아이크래프트도 위험한 종목. 스타크래프트는 재밌고 이외에 한비소프트는 별로다. 자, 그리고 52주 신저가를 가던 그 종목이 있죠. 하나투어. 지난번에 여기서 하한가까지 찍을 뻔했었죠. 무슨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내렸다? 회계 이슈였죠. 회계 이슈. 나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지? 그런데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데 여자친구는 없지? 이전에 회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회계 때문에 이제 하한가 이게 또 분식회계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분식점이 이런 데 안 간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 분식회계 이슈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또 이렇게 빠졌는데 이번엔 또 왜 빠졌다? 이 협력사가 있어요. 하나투어 협력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번에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갑질 의혹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3.13% 빠졌고 갑질 의혹 하니까 갑자기 조현아 씨가 생각나는데 지네요. 이건 물컵 사건이었죠. 아니 진에어는 오늘 9%가 올랐어. 근데 뭔 줄 알아요? 조현민 씨가 복귀했어. 전무로. 아니 이거 외국인 이사 나가지고 진에어 뭐 상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그 이슈 갖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응?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었어 옛날에. 그거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올랐다가 그 다음에 KCGI에서 대한항공하고 한진칼 그 지분 싸움 가지고 해서 이쪽까지 올랐다가 오늘 이쪽에서 또 내렸다 이렇게 올랐는데, 보통은 조현민 씨라던가 이런 사람들 취입하면은 악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관이 샀길래 사모 애들이 또 장난치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보통은 악재죠 저게. 왜냐면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에어를 살려준 게 정부에서는 청년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원래는 상폐하고 회사 이거 비행허가도 취소시켜야 되는데 봐줬었는데 다시 저거 선임해도 되는 거야? 아유 참 주식시장이 이상해요. 아니 어제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일요일날 생방송을 했었다고. 생방송을 하면서 내가 지금 주식을 하면 이렇게 망가진다를 보여주면서 뭘 보여줬자. 내가 주식하기 전에 머리숱이 이 정도였고 주식하고 나서 머리숱이 이 정도 됐다 하면서 여기 있었던 안대를 살짝 벗어서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다. 시청자가 아니라 구독자가 64,335명이었던 게 순식간에 70명이 구독 취소를 하면서 떨어져 나갔다고. 와, 난 그거 보고 아니 무슨 내가 아이돌도 아니고 내가 이 가면 벗으면 꽃미남으로 기대를 한 건가? 아니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이걸 나가네. 근데 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었어요. 다른 유튜버들도 가면을 쓰거나 얼굴을 가렸었는데 얼굴 공개하니까 갑자기 구독자가 막 1,000명, 2,000명이 팍 줄고 그러는 거 보고 야 나는 절대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랬었는데 나는 이마만 살짝 까서 주식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딱 보여주는데 이마만 까는데 한 70명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 보고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진짜 내가 잠도 못 자가지고 너무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했다. 다음날 매매를 하는데 졸려가지고 제대로 매매도 못했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잠깐 그거 까는데 뭐 막 악플이랑 그다음에 외모 비하는 댓글이랑 막 달리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유튜브 죽을 때까지 얼굴 까고 내가 얼굴 공개하는 일이 죽어도 없을 거다. 이걸 다짐했다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돈 번 것도 없는데 돈을 벌면서 욕을 먹으면 그래. 돈 버는 거는 역시 힘들어요. 돈 벌다 보면 욕도 먹을 수 있지 않는데 내 돈을 지금 3,800만 원을 써놓고서 내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썼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입장인데 여기서 막 이상한 놈들까지 막 저런 거 써놓은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터키에 머리심으로 진짜 가야 되겠구나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제 진짜 미친 듯이 매매를 했었어요. 그냥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식으로 매매를 했다가 한 종목에 물렸었습니다. 어제 물리고 끝났어. 이게 그냥 열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막 사고 팔고 그냥 옛날에 나쁜 버릇이 나오면서 진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열받은 거야. 그냥 확 열받아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게 뭐다? 결국에는 내가 손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멈추게 됐고 물리고 끝났어요. 물리고 끝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시초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딱 잤어. 또 잤지 그냥. 아까 스크린샷 한 장 찍고 또 잤지. 그래가지고 자고 살짝 일어나 보니까 뭐야 저 새끼 왜 갑자기 급등을 했네? 아니 원래대로 하면은 손실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중간에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점 찍고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VI에 걸려 있는 거예요. VI에 걸려 있어가지고 아니 농담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웃기는 상황이라니까요. 갑자기 막 VI에 걸려 있어가지고 뭐야 자다 일어나 그냥 확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또 팔고 나니까 갑자기 쫙 빠지면서 저가로 내려가는 거 보니까 와 내가 이런 잡주까지 건드리다니 진짜 주식이라는 게 멘탈 싸움이고 이게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진짜 원칙 없이 매매하다가 이런 거 여러분 포장을 잘하면은 제가 이렇게 오를 줄 알고 뭐 버텼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막 이 종목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는 게 뭐다? 제가 지난번에 증권사 CF를 찍으면서 금강원과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무슨 종목을 매매했는지는 몰라요. 대충 근데 수익금은 100만 원 넘죠. 근데 이거는 얻어 걸린 거다. 근데 어제 말했잖아요. 내가 진짜 잠도 못 자고 열받고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매매하다가 그냥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 종목 뭐 이평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급이 있다 뭐 있다 하면서
소설 쓰면은 내가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뭐다? 뇌동매매의 자산이었어요. 뇌동매매의 자산.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매매입니다. 부끄러운 매매. 부끄러운 매매인데 죽다 살아났는데 그나마 장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장이 안 좋았었으면은 이거 계속 빠져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유튜브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남의 얼굴 보고 뭐라고 하는 새끼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진짜 구독자 70명이 1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이마 한번 살짝 가서 보여주니까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아이돌 스타도 아니고 아무튼 어제 너무 슬펐는데 뭐 돈을 벌어서 기분 좋을까? 뭘 기분 절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어차피 다시 주식을 해도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벌어도 내일 또 날려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끝날 때는 언제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식을 안 할 때 그때 진짜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뉴트리 얘는 황사, 마스크, 팩 그리고 뭐 바이오시밀러 뭐 그쪽에도 있는데 뭐 여기 근육질환 예방 치료제 특허 취득했다 뭐 이 뉴스에 오늘 9% 가까이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장 초반부터 되게 좋았어요. 종가도 고가로 마감이 됐대요. 근데 얘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됐죠. 얘 실적은 왜 5월 30일 날 발표했다? 얘는 신규 상장주라서 그래요. 신규 상장주라서 법인 결산이 달라가지고 실적 나온 다음에 이렇게 빠지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이렇게 특허 출연했다 하면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코스맥스도 똑같이 여기 화장품 색상 특허권 취득 얘는 맨날 특허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다? 주가는 안 오른다. 얘 봐봐봐 6월 11일 날 특허권 취득 피부 미용 특허권 취득 근데 쟤는 오르고 얘는 안 오른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세력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취득했다 저런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수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중에서는 수요일이 가장 변동성이 심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번에 장이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도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흥분해서 개인들 수요일 날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전장에 갑자기 막판 투매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호재입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나온 다음에 3월, 4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증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번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 좋은 결과만 나온다면은 지난번 증시처럼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시진핑 만약에 G20 정상회담 안 나오면은 중국 니네 조져버린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일단은 FOMC 회의부터서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네이션이 후원하기 이거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방송도 아직 안 했는데 제비님이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 돈은 제 머리 심는데 사용을 하고 싶지만 그 전에 유튜브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드를 사야 돼서 하드 사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